봅시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해줄게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볼 거야. 통계적 추정. 이 단어에 들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걸 이야기한다.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그치? 모 평균의 추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이야기해 줄게. 봅시다.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 변수는 일단 X라고 둘 거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전체 대상을 놓고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집단이 요만큼 있잖아. 그럼 얘네를 다 조사해야지 요 전체에 대한 뭐 평균이든 뭐든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시로 계속 수능 점수라고 놓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럼 수능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얘네를 다 조사해야겠지? 그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구나. 그럼 전수조사를 쫙 해보잖아? 그럼 요 모집단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나와요. 그치? 걔를 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수. 모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모평균이라고 얘기해요. 모평균은 전체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정규분포에서 배웠던 요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평균이야, 이제는. 다시. 모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분산이라는 거는 전체에 대한 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겠지. 다시. 모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어요. 모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기해요? 이렇게 표기하지. 시그마 X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수능 점수라고 하면은 그 수능을 보자마자 점수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등급컷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수능을 봤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거를 딱 바로 평균 등급컷 얼마라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치? 뭘 하냐면 표본이라는 걸 뽑아. 샘플이야, 샘플. 샘플을 뽑아서 샘플을 먼저 조사하는 거야. 됐어요? 샘플을 조사한다. 그래서 걔를 표본 조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뭘 한다고? 샘플을 뽑아서 걔네를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그게 모집단의 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고, 보세요. 수능을 보잖아. 그럼 등급컷이 바로 딱딱딱 얼마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수능을 보자마자, 수능을 본 친구들은 하루가 지나던 뭐 6시간이 지나던 그 이후에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해봐요. 네이버에 등급컷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등급컷이 나와. 대성에서 조사한 등급컷이 나오고, 또 이투스에서 조사한 등급컷이 나와요. 이렇게 쭉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걔네는 뭐야? 라고 하는 건데, 걔네가 샘플에 대한 표본이지, 표본. 샘플에 대한 메가를 들은 아이들의 집단에 대한 평균이랑 등급컷을 구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 이제 요거를 전체를 한 번에 알 수가 없으니까 샘플링을 뽑습니다. 샘플을 뽑아서 걔네에 대한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표본을 뽑는다 이거지. 표본을 뽑아요. 표본.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은 애가 X1이라고 해볼까? 두 번째 뽑은 애가 X2라고 해볼까?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몇 개나 뽑을까?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집단에 있는 수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단을 만들어야지 쟤를 대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크기라고 얘기해요. 몇 개를 뽑을 건데 라고 해서 얘는 크기가 n인, 요 n이라는 값은 당연히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큰 값이겠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근데 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원 추출할 수 있어요. 수능을 본 아이들을 놓고 뽑을 거야. 이번에 너네가 수능을 봤다 이거야. 뭐 나도 같이 봤어. 그러면 첫 번째 딱 뽑았는데 내가 뽑혔네? 근데 100점이야. 두 번째 뽑았는데 100점이야. 내가 뽑혔어. 또 100점이야. 내가 또 뽑혔어. 또 100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을 뽑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복원 추출이라는 걸 통해서 샘플링을 뽑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복원 추출에 의해서 샘플들을 뽑을 거고 표본들을 뽑을 거고 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거야. 그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 임의 추출할 거고 크기가 n인 임의 추출할 거야 라고 하면 중복 가능해서 가능하게 뽑을 거고 n개를 뽑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집단을 대변하기 위함이지. 근데 니네가 실제로 이제 수능을 보고 내가 거기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메가, 대성, 이투스 걔네들이랑 그 기업에서 만든 등급컷이랑 실제로 나온 등급컷을 딱 조사해 보잖아. 그러면 되게 근소한 차이 1.2점 정도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해. 이게 왜 그러냐면 얘에 대한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가 얘를 대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에 대한 걸 막 일단 공부를 해볼 거고, 표본에 대한 거. 그 표본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담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표본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평균도 있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끼리의 분산도 있을 거고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얘네들의 등급컷도 만들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x2 더하기 쭉 가서 xn까지 합해서 n을 나누면은 얘가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그럼 표본들의 분산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선생님은 s제곱이라고 표기할 건데 얘는 분산이라고 하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지, 그치? 이 샘플들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일단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만들 건데 어떻게 해요? x1 마이너스 x바의 제곱에서 쭉 더하지 뭐까지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까지를 쫙 연산해요. 얘를 n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분산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표본은 어느 정도 오차를 딱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1을 빼야지 표본에 대한 분산이에요 라고 하는데 오차를 줄이기 위한 거고 얘는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래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렇구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을 빼주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얘에 대한 표준 편차는 S라고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루트 분산이지. 표준 편차예요. 그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x바라는 게 뭐라고? 표본의 평균이야. 얘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S라는 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근데 선생님 봐봐. 전체의 큰 흐름을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보면은 얘는 모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지. 그럼 걔네를 조사하면은 요 조사한 결과가 얘랑 비슷한 값을 갖는다며. 그치? 그 표본을 꼭 뽑고 걔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과정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치? 일회성이야, 일회성.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일회성이다 이거예요. 일회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표본을 가지고 요 모집단을 추정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오케이? 봐봐. 대선이야,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할 거란 말이야. 선거를 하는데 출구조사를 해요. 뭐 지지율이 몇 프로고 이 출구조사를 한단 말이야. 걔네를 막 되게 여러 번 해. 여러 번 하면 그냥 전수조사 하는 게 낫잖아. 그게 아니라 한 번 딱 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할 거고 100% 얘랑 같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요 수치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맞을 거야. 그 몇 퍼센트 90%는 맞을 거야. 뭐 95%는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해가 잘 됐나? 오케이? 그래서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조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표본을 한 번 딱 뽑아서 N개 딱 뽑아서 얘네를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저기 보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걸 보고 싶어.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표본을 딱 뽑아놓고 표본 평균이라는 이 X바라는 거 있지? 요거에 대한 분포가 궁금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계속 뽑아. N개 뽑아. N개 뽑아. N개 뽑아. N개 뽑아. 이렇게 쫙 뽑아놓고 다시 위에다 쓸게요. N개 뽑아. N개 뽑아. N개 뽑아. 쫙 뽑아놔. 걔네들의 평균을 쫙 만들었더니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냐면 X바라는 집단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에는 x바 1도 있을 거야. 또 x바 2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표본 평균의 이 집단들은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는 데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고, 얘를 추정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요거예요. 이해가 잘 됐어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갑시다. 그럼 요 표본 평균에 대한 집단의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볼 건데, 표본 평균의 집단의 분포를 볼 거예요, 지금부터.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추정하는 거는 일단 상관이 없어 보이지, 그치? 오케이? 얘 별개라고 생각하고 요거 먼저 공부할 거다. 한번 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얘는 모집단이랑 어떤 그 근사치의 값을 갖고 있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를 복원 추출을 하는 이유가, 모집단에 대한 요 분포와 표본 평균에 대한 요 분포가 일반성을 띠기 위해서는 복원 추출해야지 일반성을 띈다 이거야. 오케이? 요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복원 추출하거나 한 방에 뽑기 하면은 얘가 다를까요?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고등교과에서는 복원 추출이라는 것만 주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할지는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추출하는 과정이 몇 개가 있냐면 총 3개가 있어요. 1번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요. 2번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3번 한 방에 뽑기도 있습니다. 한 방에. 여기 쓸게요. 그냥 한 번에 뽑기도 있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고등학교 때 다루는 거는 대부분의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건 다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비복원 추출할 거야, 한 방에 뽑을 거야 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뭐 그게 나오지 않겠지만 할 수는 있고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반화시키기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고 이 과정 자체가 조금 오류도 있고 불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어떤 주머니에 1이라는 3이라는 5라는 공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그치? 그럼 요 모집단에 대한 수가, 그치? 모집단에 대한 변수가 1, 3, 5밖에 없고 확률이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는 이산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애지,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은 얼마예요? 3이에요. 분산을 막 구해보잖아? 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8이라고 나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보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수랑 표본을 뽑았을 때, 복원 추출에 의해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 집단에 대한 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만 볼 거야. 오케이? 그럼 출발.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x1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요. 또 x2라는 애가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시행하는 건 뭐라 그랬지? 복원 추출이라고 했지, 그치? x1이 될 수 있는 수가 1, 3, 5가 있고 복원시켜놓고 다시 뽑을 거기 때문에 x2가 될 수 있는 애도 1, 3, 5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수를 비교한다 했냐면 모집단의 변수 x에 대한 요 모수와 표본 평균에 대한 요 수치들을 비교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표본 평균들의 수치를 쫙 적어놓고 분포를 알아볼 거야. 오케이? 그럼 평균 얼마? 1. 얘랑 얘 평균 2. 얘는 3,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3, 얘는 4, 얘는 5라고 되겠지. 이산확률 분포를 띄고 있으니까 이산확률 분포 표를 직접 그려보면은 x바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다 이거야. 그치? 그거에 대한 확률값은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상대 도수 9개 중에 1개가 있다. 요건 9개 중에 2개가 있다가 될 거고, 요건 9개 중에 3개가 있다. 요건 9개 중에 2개가 있고, 얘는 9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에 대한 평균을 직접 구해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을 직접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어서 9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예요.
이거 계산 딱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9분의 27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야? 3이야, 3. 오케이? 다시 또 가볼까?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라는 거는. 이 분산.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위에다 선생님 계산 잘 못해요. 편차 제곱 위에다 써놓고 이야기할게. 편차 제곱 얼마? 4지. 1이고 0이고 1이고 4예요. 얘에 대한 평균을 직접 구해보면 9분의 얼마지? 4에다가 2에다가 0에다가 2에다가 4예요. 그렇지, 얼마 돼요? 9분의 10이라고 됩니다. 계산했더니 얼마 되는데? 3분의 4 되는데. 이게 선생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봐봐. 여기 있는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지? 같은 수치를 갖네. 그렇지? 요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n분의 분산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다. 되잖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 요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일단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보건 추출은. 그래서 증명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 그리고 비보건 추출에 의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뽑아서 버리고 다시 또 뽑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1이 나올 수가 없고 3, 3이 나올 수가 없고 5,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이 상대도수를 통해서 이상의 분포표를 그리고 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비보건 추출에 의한 거야. 그리고 한 번에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1, 3이나 3, 1이 똑같은 거예요. 너도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럼 요 세 개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이상한 분포표를 그리고 걔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한 방에 뽑는 거예요. 그치?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치가 제일 좋은 방법이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과에서는 보건 추출이라는 걸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선생님 증명 간단하게 해줄게요. 지금 보건 추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 추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그치? 크기가 적당히 크다고 하면은 요 표본 집단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근사치의 값을 가질 거고요. 모분산이 표본의 분산과 근사치의 값을 가질 거야. 왜? 오차를 줄였잖아. 맞지?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표본의 표준 편차랑 근사치의 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치? 적당히 크기가 크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럼 계속 가볼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 어느 정도 오차는 안고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표본을 뽑아서 걔에 대한 평균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이거잖아.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얘기되는 거냐면 요거지. 평균이에요. 요 n개가 있다 합시다. n개. 몰라. m개 할까 m개? m개가 있다 합시다. 표본을 m개 뽑아서 걔에 대한 평균을 얘기했고 m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첫 번째 x바 1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x바 2라는 게 있고 쭉 가서 x바 m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적당히 크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얘는 모평균이랑 근사치의 값을 가질 거야. 얘도 맞지? 그럼 얘는 m이라 하면 안 되겠네. n이라 합시다. 미안 n이라 합시다. 얘는 뭐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근사치의 값을 가져. m이야. 얘도 m이고 얘도 m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분모가 n인데 분자가 누구야? m이야. 그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약분했더니 그게 뭐랑 똑같아? m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냥 평균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간단하잖아. 분산을 선생님이 표본 평균의 분산도 증명을 똑같이 해보면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거는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위와 거의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n분의 vx예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니까 얘는 얼마예요? 루트 분산이라 해서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야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거에 대한 보건 추출에 의해서 보건 추출
보건 추출에 의해서 저 표본 평균의 분포를 만들었고, 맞지? 만들었고, 그 집단이, 표본 평균의 집단이 모집단이랑 어떤 관계를 갖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요거예요. 모수에 대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표본 평균 집단에 대한, 이거는 이제 선생님 다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뭐랑 똑같아요? 모평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다시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랑 같아요? n분의 크기가 n인 보고 추출했어요. 모 분산이랑 같습니다.가 될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예요. 루트 분산이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추정을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정확하게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추정 이라는 걸 볼 거고, 요거는 어떻게 얘기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하기 어려워서 일단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 그대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인 m을 몰라 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치? 그럼 모집단에 대한 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표본을 뽑을 거야. n개를 딱 뽑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x1, x2, xn까지 뽑는다. 맞지? 그럼 요 표본을 뽑아서 요 뽑은 표본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일회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 쫙 뽑아놓고 걔에 대한 분포를 통해서 일 찾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 표본을 뽑아서 얘를 추정하러 갈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이 추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이 들어가기 이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은 우리 예측이라는 거 있잖아.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좀 잘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추정. 봐봐,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기에 숫자들이 있다. 숫자들이 있어.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고, 여기 10이 있는데, 이렇게 10이 있어. 10가지 숫자 중에서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어떤 숫자를 딱 생각했어. 그치? 그 이제 너네들이 맞히는 거예요. 맞힐 거야. 그래서 한 명씩 막 물어보겠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숫자 근처에 있어요? 어떤 숫자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어떤 숫자 근처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 과정을 추정이라고 하지. 어떤 숫자 근처에 있어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어떤 숫자 근처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얘를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근처라고 하는 건 뭐야? 근처. 얘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오차.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라는 숫자를 생각했어 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근처라는 거를 선생님이 되게 착해. 난 착해서 근처라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으면은 근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그럼 너네가 막 물어봐요. 1번 학생이 막 물어봐요. 1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니 근처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2 근처에 있어요? 물어보면은 근처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요게 오차가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숫자랑 너네가 불러서 근처에 있어요? 그게 맞는 숫자를 오차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오차를 3까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차 범위를 3으로 갖고 왔을 때, 맞지? 너네가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라고 물어봐. 1부터 10까지 숫자를 다 물어본단 말이야.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막 물어봐. 근데 실제로 1부터 10까지 쫙 물어봤을 때 2, 3, 4, 5, 6, 7, 8은 근처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그게 내가 오차를 3으로 갖고 왔을 때 70%의 확률로 그걸 맞힐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나? 내가 오차를 3으로 갖고 가잖아. 오차를 였을까? 오차를 3으로 갖고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2하고 8 사이의 숫자는 근처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너네가 물어봤을 때 근처에 있다 라는 걸 맞힐 수 있는 확률이 70%야.
그치? 걔를 신뢰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70%의 확률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야. 얘는 70%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맞아요? 확률이죠. 확률 70%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되게 마음씨가 고약해 막. 나는 오차 범위를 1로 갖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근처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치? 그럼 오차 범위를 1로 딱 갖고 가. 그러면은 얘는 몇 프로 신뢰할 수 있냐면 물어봤을 때 몇 프로? 30%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오차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네. 요거예요. 이해가 잘 됐나? 요거를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즉 모 집단에 대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치? 내가 뭘 물어봤을 때 몇 프로 정도 그 범위 안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인지를 구하는 거야. 선생님,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는 여기 모집단의 모평균의 추정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치? 추정이라는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모집단의 수를 몰라. 이걸 몰라요. 몰라서 요걸 통해서 표본 평균의 집단을 이렇게 만들겠지? 그치?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요.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 평균 집단을 막 만든다 이거야. 맞지? 근데 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이게 모르는 거야? 요 표본 평균 집단의 평균도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지? M이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 집단을 정규 분포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평균은 누구야? M이야. 그리고 얘는 모 집단의 평균이기도 하고, 그치? 나는 요 M을 추정할 거야. M을 추정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X바 1, X바 2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X바 N 이렇게 쫙 뽑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엄청나게 많은 표본 평균에 대한 수치들이 있을 텐데 걔를 상대 도수로 표현한 그래프가 여기는 정규 분포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럼 일정 오차 범위를 갖고 있을 때, 일정 오차 범위를, 얘기했던 범위를 갖고 있을 때, 몇 프로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요거예요. 봐봐. 여기는 얘부터 얘까지.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이 0.95야 라고 해볼까? 이렇게? 0.95예요. 흐름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0.9예요. 그럼 여기는 X바 1을 집어넣잖아? 그럼 X바 1은 여기 있었어. 그럼 얘는 평균 근처에 있는 거 맞지? 오차 범위를 이렇게 갖고 간다고 했을 때 평균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놓고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평균 근처에 있는 거야. 얘를 놓고 얘기하면 평균 근처인데 여기 있으면 평균 근처가 아니네? 그치? 그래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적당히 뽑고 오차를 적당히 설정을 했을 때 내가 뽑은 X바 1, 2, 3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가 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사치의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뭐라고 했어요? 요거를 막 여러 개 뽑아놓고 얘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막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모집단에서 하나를 뽑아. 표본 하나를 덩어리를 뽑는단 말이야. 표본 하나 덩어리를 뽑아. 그럼 실제로 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때 95% 정도 맞을 거니까 요 표본 하나를 딱 뽑았을 때 너는 많이 뽑아도 95%여서 95%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오차 범위 안에 요 표본이 하나만 뽑더라도 95%의 확률로 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표본 하나를 뽑아서 요 평균을 추정할 때 일정 오차 범위 안에 100개를 뽑는다면 95개가 들어가. 그래서 이 표본 하나를 뽑더라도 95%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의사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지금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거지. 추정이라는 거는 뭐 근처에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본 거여서 일정 오차 범위를 안고 그 안에 몇 %나 들어갈 거야를 얘기하는 게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요 표본 평균 집단을 띡 만들어 놓고, 얘 모평균이랑 똑같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기준으로 95% 안에, 그렇지? 들어갈 요 확률을 만들었을 때, 임의의 하나의 표본을 뽑은 게 95% 정도 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요 표본이 95% 정도 신뢰해서 요 M을 추정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 이게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다 됐는데 너네가 잘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펼쳐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모집단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집단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표본 평균 집단에서 이야기할 거잖아.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 그럼 표본 평균 집단에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치? 그럼 표본 평균 집단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아서 걔네 평균의 분포를 놓고 이야기해 봤더니 X바라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얘는 평균은 역시 똑같이 M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야. 그치? 그럼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X바 1, X바 2, X바 3 얘네를 다 구해갖고 얘랑 비교해갖고 모평균이 뭐야 라고 추정하지 않을 거니까 않을 거니까 요 분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따라서 95%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을 설정해요. 오차 범위를 설정한다 이거지. 95% 신뢰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선정하고 오케이? 오차 범위를 선정하고 그러면은 오차 범위를 선정했을 때 여기에서 임의의 표본 하나 딱 뽑아서 X바 1을 만들었을 때 X바 1이 95%요 안에 들어갈 거야. 이 오차 범위 안에는. 이렇게 얘기된 거야. 자, 보자. 요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일단, 선생님이 정규 분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를 가지고 몇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표현했었지, 그지?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표준화를 시킬 거야. Z라고 해서 표준화 시키는 과정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뭐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를 X가 마이너스 M을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걔가 표준화 변수 Z가 되겠지? Z라는 변수로 가지고 와보면 너 Z가 있어. 이렇게 있다. 한번 갖고 와서 다시 갈 거예요. 여기는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요 확률 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확률이 0.95 안에 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요렇게 해서 오차 범위 이렇게 갖고 간다면 여기 뽑은 애들은 95% 정도 이 오차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임의로 하나를 뽑더라도 95% 정도는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뽑는 것보다 한 번 뽑아서 걔를 이용해서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95%라는 확률을 갖고 있는 이 값이 거기 문제마다 달라요. 2라고 나온 것도 있고 1.96이라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1.96까지 확률이 0.475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가 되겠지, 그치? 95%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왜 항상 이렇게 잡아요?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놓고 걔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내 기준값이 있다고 하면은 5라는 기준값 오차가 3이야 라고 했을 때 내 기준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맞다 라고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기준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얘네를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값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얘도 어떤 기준값,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준값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수치를 잡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봅시다. 요거에 대한 확률이 0.475가 되기 위해서는 475가 된대, 이 확률이. 그게 1.96이나 2라는 수치로 표현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예요? 95%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럼 요거를 표준화 하기 전에 있는 X바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얘는 잘했잖아. 여기는 요게 얼마라고? 뭐라고? 요게 M에다가 맞지? 더한 거예요. 뭘 더한 거야?
1.96 곱하기 표준편차. 1.96 표준편차지. 요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치는 뭐가 되는 거지? 요거는 m에다가 1.96 곱하기 표준편차를 뺀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럼 내가 표본을 딱 하나 뽑아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오차가 얘가 된 거죠. 오차.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거지. 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구나. 이렇게 얘기된 거야. 여러 개의 표본을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여부를 놓고 이야기해도 95%고요. 하나를 뽑았을 때도 당연히 95% 추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뽑고 걔는 95%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나?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과정 그대로 할게요. 요 과정을 통해서 95%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5%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확률 변수 x바가 더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게 95%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야.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m이야, m. 맞지? m이어서 x바가 여기 구간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m이니까 m만큼 3개 다 빼고 뒤집고 x바만큼 더해서 표현해봤더니 그치? 어떻게 표현되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m이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게 95%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에요 라고 표기하는 게 요거입니다. 그치? 내가 요거야 다시 얘기할게. 다시 x바라는 값을 여기다가 임의로 뭐 하나를 막 집어넣을 거 아니야. 집어넣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차 범위라고 오차. 그치? 요 x바를 집어넣어서 요 x바를 기준으로 요 오차 안에 평균을 담고 있을 확률이 95%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신뢰 구간은 95% 정도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명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 딱 뽑잖아?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x바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x바 1이라고 합시다. x바 1이라고 할 텐데 그럼 여기다 x바 1을 딱 집어넣어서 여기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95%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95%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은 얘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최종 정리.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얘를 통해서 추정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모집단에서 표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뽑아서 표본 평균의 집단을 만들었더니 이 집단에 대한 수는 알 수 있어요. 그치? 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 실제로 추정할 때는 이 표본 하나 갖다가 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선생님 전체의 큰 맥락을 놓고 이야기해보면 m을 몰라. 그치? 그래서 표본 하나를 뽑았어. 그럼 요거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 1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표본 평균,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 m을 추정할 건데 나는 여기 있는 얘 m은 몰라도 표본 평균들의 얘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규 분포를 직접 그려봤더니 이거지. 이렇게 x바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나 m을 추정할 건데 이 m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디 근처에 있어? 어디 근처에 있어?를 놓고 이야기할 거고요. 맞아? 어디 근처에 있어? 어디 근처에 있어? 요게 95% 신뢰하기 위해서는 근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요 하나의 확률이
4751 때 바꿔서 할까 우리? 바꿔서 합시다. 이 알파 프로 신뢰도를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신뢰도 라고 놓고 이야기 한다면 이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어. P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0분의 2알파야. 이렇게 얘는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야. 표준 정규분포지. 얘 0을 기준으로 크기가 K보다 그치? 작거나 같은 요 확률값이 얼마예요? 얘는 2알파 프로예요. 그치? 그럼 반토막에 대한 요 확률이 얼마?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수치를 구하고 할 거니까 이 알파 프로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나온 정보는 항상 이렇게 나오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100분의 알파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치를 통해서 이 알파 프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요 수치에 따라서 K, K 요거니까 오차 범위를 K라고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K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용어가 붙는 거냐면, 이 알파 프로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치야. 맞아? 이 알파 프로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0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 요 확률이 이 알파 프로니까 이 알파 프로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한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도에 대한 상수값, 신뢰상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신뢰도에 따라서 이 상수값이 변하겠지. 그럼 알파가 신뢰도가 커져. 그럼 이 확률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커지면은 신뢰상수도 커져요. 신뢰도가 작으면은 신뢰상수 작아진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다시 정리. 신뢰도가 커지면은 신뢰도가 커져요. 그럼 신뢰상수도 당연히 같이 커져요. 그리고 신뢰도가 작아지면은 신뢰상수도 같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럼 새끼로 좀 세긴 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여기 있는 표본을 뽑아서 M을 추정할 건데 표본 여러 개 뽑는 거 아니라 했지? 표본 하나를 뽑아서 M을 추정할 건데 얘를 이 알파 프로의 신뢰도로 추정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잊어버리고 X바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얘를 통해서 이 알파 프로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어디야? 얘는 K지 상수가. 그래서 여기는 이 수치가 얼마예요? M 플러스 얼마?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고 얘는 얼마예요? M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맞지? 근데 요걸 통해서 신뢰도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요 범위 안에가 이 알파 프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 되는데 여기 있는 X바1은 여기 있는 X바 집단에 있는 애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하나를 딱 뽑더라도 95%의 확률로 M을 담을 수 있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에 대한 신뢰 구간을 써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신뢰 구간은 X바1 그다음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M이 X바1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데 M이 들어가 있을 거야. 몇 프로로? 95%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95% 아니지. 이 알파 프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X1을 띡 뽑아갖고 요 M이 여기 실제로 포함될 확률이 이 알파 프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설명을 계속 했지만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해 잘 됐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다시 더 얘기해 보면은 요거를 역으로 푸는 과정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이 큰 틀은 요거야. 큰 틀은 요거지만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P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100분의 알파야. 이렇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알파 프로의 확률로 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얘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 건데 이렇게 풀어볼게요. 2알파 풀어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P Z라는 거는 확률 변수에서 뺀 거지.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치? 얘가 성립할 확률이 2알파 프로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P x바 마이너스 m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성립할 확률이 2알파 프로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예요? 내가 m을 추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값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에 대한 차이니까 얘를 오차라고 한다. 얘가 이 알파 프로의 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 알파 프로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오차가 이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써있는 얘가 누구냐면 최대 오차 허용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얘를 끝까지 쫙 풀어보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적용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n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00분의 2알파야. 이렇게 나와요, 결국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성립할 확률이 2알파 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2알파 프로 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2알파 프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나가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2알파 프로 신뢰할 수 있대. 얘를 쌤 요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 처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막 풀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알겠지? 둘 다 상관없는데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얘를 통해서 이 알파 프로 신뢰할 수 있는 요 신뢰 구간에 의해서 그치? 어떤 게 또 언급이 되냐면 요거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야? 이렇게 언급된다고.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요 정도 되잖아.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한 거니까 큰 거 작은 거 빼면 돼, 그냥. 2k 곱하기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이렇게. 요것도 선생님이 일단 말로 풀어서 좀 이해를 시킬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이 식을 보고 이해하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말로 한번 풀어볼게. 신뢰도를 막 높이잖아? 이 알파 값을 막 높이잖아? 아까 그래프 봤지? 알파 값을 막 높이면은 k 값이 어떻게 돼? 커져. 그럼 신뢰도를 높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신뢰도를 막 높이게 되면은 자연히 따라가는 게 신뢰상수인 k 값도 같이 커져요. 그렇지? 그럼 신뢰도를 높였더니 k 값이 커져서 여기는 l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인 l도 같이 커지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다. 또. 표본의 크기를 막 키우지. 표본의 크기를 막 키워요. 그럼 반비례 관계지, 그치?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은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줄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봐봐. 선생님이 오류를 어느 정도는 풀고 있어. 얘가 어떤 오류를 풀고 있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을 몰라요. 얘를 몰라. 그래서 이 표본 평균 집단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m을 추정하기 위해서 써있는 요 신뢰 구간에 시그마가 있어. 시그마. 이 시그마는 뭐야?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 아니야? 이게 쓸 수가 없어. 야, 모평균을 알아야지 모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에 모표준편차는 야, 씨가 오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표준편차가 나와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 만약에 안 나와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표본 표준 편차지
파인 S를 대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다. 근데 문제에 모평균이랑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 동시에 나올까? 절대 안 나오겠지. 그치? 그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걔 갖다 쓰면 되고, 여기다가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얘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해 잘 됐죠? 이제 활용 문제야, 그냥. 아까 했던 거 잘 상기시켜가면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같이 할 거예요. 1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68cm, 표준 편차가 6이야. 이거 모집단을 준 거지, 그치? 학교에 대한 모집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세워놓고 얘는 키야, 키. 그리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얼마냐면 168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6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른다 이거야. 이 학교 학생들 중 36명을 이미 추출했어. 표본을 추출한 거지, 그치? 조사한 키의 평균이 165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요거야. 그럼 일단 여기 있는 x라는 요 변수를 사용할 게 아니라 표본을 추출해 36명을 추출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라고 했더니 표본 평균 집단이 만들어졌고 요 표본 평균 집단은 수민아 평균은 168이라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 이제 문제 봅시다. 그럼 얘가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키의 평균이 165, 170 이하일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표본 평균 집단의 x바의 그치? 평균이 키가 165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럼 얘 봐봐. 평균이 168이잖아.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3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2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2표준 편차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는 거기 나와 있는 3표준 편차의 값 얼마? 0.4987 더하기 2표준 편차에 대한 값 0.4772에 대한 합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다시 밑으로 가서 계속 갑시다. 저기 있는 13번? 일단 뭐 쭉 가볼게요, 일단. 유형 5번에 15번 봐볼게. 15번. 정규분포 요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x바가 9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거일 때 n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지. 이 모집단의 변수 x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구하는 거야. 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35야. 이게 몰라요. 그치? 근데 얘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크기가 n인 이미 추출했다 이거예요. 그치? 그럼 요 x바 집단이지. 표본 평균 집단의 정규분포는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35의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야 라고 된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여기는 x바라는 요 변수에 대해서 요 x바라는 요 표본 평균의 변수가 95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을 딱 계산했더니 얼마래? 0.1587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맞아요. 평균이 얼마지? 100이지 100.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갖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생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평균은 얼마예요? 똑같이 100이에요. 여기 있는 얘는 95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95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이 0.1587이야. 그러면은 평균부터 역까지의 요 확률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0.3413이에요 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럼 거기에 있는 표준화된 값을 보니까 0.3413이라는 게 1표준 편차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1표준 편차만큼 작은 값이 95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95라는 요 값은 뭐라고? 100에서 1표준 편차만큼, 표준 편차 하나만큼 작아진 값이에요 라고 해서 얘는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된다. 그럼 저 값이 5가 되기 위해서 분모값은 얼마? 7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n이 7이 되기 위해서는 n 값이 얼마예요? 49예요. 아, 그럼 크기가 49인 걸로 이미 추출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고 있지? 아직 추정은 하지 않았지, 그치? 다시 뒤로 가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 쭉. 유형 6번. 어느 공장이 생산하는 배터리의 용량의 평균이 요거고 표준 편차가 요거다. 계속해, 그냥 해. 8번 가볼게. 어느 공장이 생산하는 평균이 요거고,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변수를 계속 쓸 거야. X라는 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용량의 용량. 이렇게 이렇게 씁시다. 얘는 분명히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얼마냐면 60이야. 단위 빼버려.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1.8이에요. 요거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따른다 이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크기가 81인 이미 추출할 거예요. n이 81인 이미 추출한다. 이렇게. 그럼 X바 집단이 형성이 됐고요. 평균은 위에 거랑 똑같은 62가 될 건데 표준 편차는 루트 n 9분의 1.8이라고 해서 n 얼마예요? 0.2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야. 오케이? 계속 가.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P 요 X바에 대한 요 확률이 K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 값이 얼마야? 0.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정보 잘 이용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X바라는 요 정규분포를 쫙 그려서 이렇게 생겼지? 여기 요 K가 있는데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이 얼마? 0.02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평균이 얼마부터? 62부터 요 K까지 확률이 얼마예요? 0.48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은 거다. 확률이 0.48이 되기 위해서는 2.1 시그마가 될 거니까 여기는 K 값은 62에서 더한 거야. 얼마? 2.1 시그마를 곱한 값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있지? 정규분포지 그냥. 그렇지? 지금 추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만 추가한 거냐면은 요걸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요거에 대한 정규분포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 그럼 뒤에 가서 유형 7도 한번 봐볼까? 이제 미안하지만 추정을 하네. 뭐 내가 미안할 건 아닌데 잘 한번 해보고 안 되잖아. 그럼 다시 해달라 그래. 또 해줄게. 될 때까지 계속 합시다. 21번 한번 가볼게요. 21번. 어느 목장에서 키우는 21번 여기다 해줄게. 어느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야. 일단 이거 오류야. 왜 오류인지 알아? 서연아? 지금 m을 추정할 거야.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m을 추정할 건데 이거 오류에 완전 오류. 완전 오류를 팍 갖고 있어. 왜 x라는 건 뭐냐면은 무게예요. 양의 무게야. 무게인데 평균을 몰라. 그치? 그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 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변수에다가 평균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평균을 모르면은 분산을 못 구해. 분산을 못 구하면은 표준 편차가 안 나와. 근데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야. 오류를 어느 정도 안고 너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그냥 물어보는 거다. 시킨 대로 그냥 가면 돼. 이거 오류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시키네? 그럼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봅시다. 추정하는 거잖아. 이 목장에서 키우는 양 중 144마리를 이미 추출했어요. 크기가 144인 걸로 이미 추출했더니 요 평균 집단의 정규분포는 평균 여전히 몰라요고, 그렇지?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12분의 15? 4분의 3이지. 그래서 얘는 4분의 3의 제곱이야. 이렇게 구했다 이거야. 4분의 5지? 미쳤어. 이렇게. 맞지? 요거예요. 그럼 계속 하자. 봐봐. 이 조사했더니, 이미 추출해서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90이었다. 이건 뭔 소릴까? 선생님이 전에 했던 거야. 원래, 지금 다 설명해야 되니까, 잘 이해해봐봐. 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서, 모집단에 대한 이 평균을 명확하게 지금 추정하러 가는 거잖아. 얘 몰라요. 근데 여기 막 표준편차 분산 나와 있는데 아무튼 몰라. 그래서 표본을 막 뽑아서 표본 평균들에 대한 뭘 조사했지. 그치? 근데 그 표본 평균 중 하나가 90이다 이거야. 이렇게. 됐어요? 표본 평균 중 하나가 90이야. 오케이? 그럼 X바 1이 90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 X바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얘를 따를 거고, 최초로 뽑은 X바 1은 9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지? 그 문제에서 뭘 구하래? 이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하를 구하세요. 요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할 거야. 95%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할 거니까, 95%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Z에 대한 크기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게 95%네. 그럼 95%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구할 거잖아? 요것부터 시작하는 거 원래. 그치? 시작해서 Z라는 게 여긴 얘 같다. Z라는 게 뭐예요? X바 빼기 M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표현해 P. 그냥 해볼게 일단. 얘는 4분의 5로 나눈 거예요. 뭐를 나눴냐면 X바 빼기 M을 4분의 5로 나눈 거야. 요게 95%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렇게. 맞지? 한 번만 써볼 거야. 나중에 그냥 대입해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한 번만 써볼겠다. 한 번만. 요거고, 양변이 똑같이 4분의 5는 양수니까 곱해 상관없잖아. 이게 P, 뭐야? X바 마이너스 M 에다가 얘는 1.96 곱하기 4분의 5. 얘가 95% 신뢰할 수 있는 확률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좀 더 가. 요거 절대값 풀면 쫙 풀어봤더니 P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5 보다 크거나 같고 M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이 얼마야? 0.95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95% 신뢰할 수 있는 요 신뢰 구간은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신뢰 구간을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5 맞지? 그 4분의 5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치?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신뢰 구간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90은 왜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지? 90은 왜 나왔냐면 여기에 신뢰 구간 쓸 때 대표값으로 나온 게 표본 평균 하나 9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0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90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얘가 얘기하는 신뢰 구간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야. 니네 다 연산해야 돼. 연산. 다 해야 돼. 연산. 물론 나는 이렇게 썼지만 연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봐봐. 어떤 거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하면은 성현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야? 아니지. 선생님이 얘기했지. 원리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외워서 쓰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봐봐.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요거잖아. 한번 그냥 막 얘기해 볼게요. 얘가 95야 라고 하면은 신뢰 함수가 1.96이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면 된다고 신뢰 구간은 그냥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는 대표값을 쓸 거고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놨잖아.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m이 이렇게 쓰면 돼. 이거는 90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그냥 계산하면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쫙 푸는 과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울 때 잘 배웠잖아, 그지? 잘 배웠겠지? 배웠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선생님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몰라도 돼. 그 선생님은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 너네한테 얼마나 전달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전달이 잘 됐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까먹을 일도 없고, 까먹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거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이게 몰라도 되는 거야, 이거. 신뢰 구간이 뭐야? 그럼 요거야. 신뢰 구간이 뭐야? 그럼 요거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식만 죽어 쓰면 되는 거야, 솔직히는. 알겠지? 공식 쓰는 거 다시 하나 보고, 니네 저렇게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성현아. 이렇게 해! 라고 해도 이렇게 안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공식 대입하는 거 선생님 다시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봐볼까? 봐봐. 수민아, 너무 어렵지? 저 몰라도 돼.
알았으면 좋겠는 선생님 마음이지 몰라도 돼요. 알겠지? 너무 어려우면은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오케이? 한번 가볼게. 24번. 어느 지역 주민의 한 달 저축액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거야, 그치? 이건 저축액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래. 표준 편차는 일단 안 나왔으니까 보류. 이 지역 주민 중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야, 안 나왔는데 저거?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렇게 추출해서, 한 달 저축액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85고 표준 편차가 24예요. 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표본을 쫙 뽑은 거야. 400명을 뽑은 거지, 400명을. 그럼 여기 X1 있고, X2 있고, X400까지 이게 400명을 딱 뽑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에 대한 최초의 평균이 얼마? 85가 된 거고. 그치? 그럼 이거네. X바1이 85라고 얘기한 거네. 그치? 그리고 요 400개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가 24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오류를 품고 있다 이렇게 했었지. 얘 목표준 편차 절대 못 구해. 그래서 목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0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잖아? 그럼 요 400개 표본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잖아, 여기서. 그 값을 S라고 표현하고, S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24래. 그럼 여기 있는 S 값을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은 통계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따른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S, 얘를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해 사용할 거야. 근데 문제 막 학교에서 이걸 막 알려줘. 얘가 왜 저렇게 되는지 알려줘.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자세하게 알려줄게. 알겠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네는 알 필요가 없어서 교과에 실려있는 내용이 아닌데 뭐. 그렇지? 알 필요 없어서 선생님이 얘기는 안 하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얘에 대한 표준 편차가 24구나 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계속 가보자. X바 집단이 만들었잖아. 선생님 공식 대입한다 했지? 얘는 M이야. 그리고 이 20이잖아. 아이씨, 어렵냐. 5분의 6이에요. 5분의 6은 10분의 10이니까 1.2네, 1.2. 1.2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 맞지? 됐어? 그럼 계속 가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 주민의 한 달 저축액의 모평균 M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저 단 조건 봤더니 95%에 대한 신뢰 상수가 얼마래? 2래 2. 이때는 그냥 2 쓰면 되는 거야. 1.96이면 1.96 쓰면 되고 2 쓰면 2 쓰면 되는 거다. 한번 구해볼까? X바 1, 85 에다가 마이너스 2의 신뢰 상수 곱하기 1.2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m이 85 플러스 2 곱하기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그냥 신뢰 구해야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리값만 열심히 채우는 거야. 어떻게 채웠냐면은 x바에다가 마이너스 k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채우는 거고, 얘 m이야. 얘는 뭐야?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했어요 라고 하는 거다. 이게 정답입니다. 26번. 무게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얼마냐면은 m입니다. 표준 편차는 일단은 몰라요. 비워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324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측정했더니 이거야. 크기가 얼마인 324인 324는 뭐의 제곱이냐? 당연아. 응? 18제곱이야? 그렇대. 무게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920, 표준 편차가 45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얘 324개를 추출을 딱 해놓고, 그치? 얼마? X1, X2, X324까지 딱 추출해놓고 얘에 대한 평균을 조사했더니 X가 평균이지, 그치? 얘가 얼마래? 920이래. 오케이? 그리고 얘에 대한 표준 편차를 조사했더니 그게 얼마예요? 45래. 근데 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무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45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 그럼 다시 가자. 어쨌든 얘는 X바를 이용해서 M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는 파악해야 돼. M 여전히 몰라요. 표준 편차는 18분의 45니까 2분의 5. 그치? 2.5네, 2.5. 그래서 2.5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가봅시다.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골라볼까라고 했으니까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거고 95%에 대한 신뢰 상수로 1.96을 사용했다. 오케이? 그럼 1.96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있는 920 X번 써. 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계산했잖아. 2.5야. 보다 크거나 같고 920 플러스 1.96 곱하기 2.5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실내 구간인데 이 실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성현아 다시 해줘.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4.95? 4.95래. 4.9래. 이렇게 그 두 개 더했더니 뭐 더할 필요가 없지만 더했더니 얼마예요? 96에 나와. 924.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915.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거네, 그치?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자연수의 개수를 세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916, 7, 8, 9, 20, 21, 22, 23, 24 라고 해서 총 9개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30번. 어느 공장이 생산하는 한 봉지의 열량을 표준 편차가 25kcal다.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지, 그치? X가 열량이에요. 얘는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 역시 모릅니다. 표준 편차는 얼마래? 25예요. 여기에서 100봉지를 이미 추출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에서 크기가 N인 100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 집단을 만들었더니 얘는 평균 여전히 몰라요. 그치? 그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은 10분의 25니까 2분의 5여서 2.5예요. 2.5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치? 그럼 다시. 그럼 얘를 95%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95%에 대한 신뢰 상수가 1.96이잖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한번 써볼게. 신뢰 구간을 이제 많이 구했으니까 표현할 수 있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2.5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2.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 다 소거되고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2.5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다음부터는 신뢰 구간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오차의 2배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한 결과가 정답입니다. 라고 되겠다. 어렵지 않지? 36번. 학력평가 점수야. 평균 몰라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은 다 썼다.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은 10이래 10. 이걸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고 이 지역 학생 중 9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알파 프로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점이야. 이거 변수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치? 얘를 크기가 얼마인 900인 걸로 이미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 집단을 만들어 봤더니 얘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 M이야. 표준 편차는 90을 나누는 거지. 30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쓴 거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프로로 추정했어.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볼까? 인데 이거는 알파 프로 모르는데? 라고 해서 임의로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뭐를? 여기 있는 Z에 대한 크기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알파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알파에 따라서 K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K가 결정되면서 알파가 결정되기도 한다. 맞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프로 추정했어요. 신뢰 상수를 몰라요. 그렇게 추정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땅 구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몰라.
근데 얼마야? 2 곱하기 K에다가 얼마? 3분의 1이에요. 얘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근데 얘가 얼마이고 싶어요? 1.2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오케이? 양변 2 나누고 3 곱했더니 K가 얼마야? 1.8이라고 이렇게가 되겠다. 그럼 K가 1.8이니까 1.8에다가는 확률값을 계산하면 걔가 실내 상수에 따른 실내도겠지, 그치? 됐어요? 그럼 1.8보다 작건, 이거 다시. P. Z에 대한 크기가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은 0부터 1.8까지가 0.46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8부터 1.8까지는 얼마예요? 그거의 2배한 0.92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신뢰도가 92%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내용을 알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뭐 불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당하게 불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뿅 나온단 말이야. 나와? 그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시 갈게. 모집단에 대한 이 변수, 정기분포 따른다. 평균 몰라요. 표준 편차는 8이야. 몰라요? 표준 편차는 8이에요. 이렇게 일단 생겨 먹었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n도 모르네, 그치? 얘는 x바라고 해서 얘는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평균 여전히 m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8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봅시다. 얘가 이제 문제에서 모평균 m과 95% 추정할 거야. 그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2 이하가 되고 싶어야. 그럼 요거는 그 성현이는 요거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나? 여기서? 오케이. 기억나면 너무 좋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요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잖아, 그치? 아까 풀었을 때. 원래 이 과정은 아니지만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야기하면은 이 과정에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치? 그럼 여기 있는 Z라는 거는 뭐야? X바 빼기 M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 변수 Z예요. 그치? 그럼 다시 얘는 P 절대값 딱 씌워서 이게 뭐라고? 루트 M분의 8에다가 X바 마이너스 M 얘가 요거예요. 그 얘가 0.95야 라고 되는 거다. 어이씨 불편해. 이거다. 그렇지? 이거요. 그럼 다시 양변에 똑같이 루트 n분의 8만큼 곱해볼까? 그럼 P 이게 뭐지?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얘가 2 곱하기 루트 n분의 8 요거 EI일 확률이 0.95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95%로 추정할 건데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어. 그때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야. 오케이? 그럼 요 m과 x바의 차이를 수민아 뭐라고 얘기했지? 구해야 되는 값을 그 추정하기 위해서 예측한 값의 차이. 오차. 그치? 최대 오차 허용 범위가 얘인데 문제에서는 요거의 차가 2 이하만 되고 싶어요. 예요. 그치? 요 차이가 최대 오차 허용 범위가 얘인데 걔가 2 이하만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8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렇게 놓고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조건 다 2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에 대한 차이가 2 이하가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의 최대 오차 허용 범위가 2보다 작으면은 나머지는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해됐어요?